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 신소재학과 박정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정색혁명 수산양식과 연어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양식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진화하고 있는 수산양식의 기술과 수산양식의 어떤 정색혁명으로서의 인류의 식량자원의 대체안으로서 어떤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수산양식의 대상 품종으로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을 토대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양식의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류의 식량 공급원으로서 양식산업은 대단히 전망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식량 공급 방식이 어땠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양식업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고 계시는 육류와 같은 경우에 이제 선사시대에는 사냥을 통해서 주로 공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냥 방법들이 인류가 어떤 특정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축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선사시대에는 채집을 통해서 주로 확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농업이라는 어떤 기술 또는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산물의 어떤 선사시대에서 초기 산업의 형태는 어업이었습니다. 이 어업이 현재 양식업의 형태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게 되면 수 중에 있는 유용한 생물들을 인위적인 환경에서 생산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양식업의 주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식 산업의 어떤 전 세계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연간 약 1억 톤을 상회하는 정도의 양식 생산량, 여기 양식 생산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류, 그리고 다양한 어떤 조개류와 같은 회류, 그리고 새우와 같은 갑각류 등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 전체 생산량 중에서는 실제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먹고 있는 해조류의 생산량은 이제 빠져 있는 형태이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총 생산 금액을 보면 미화로 약 2,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80조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이 정도의 생산량과 생산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이보다는 현재 약 2018년 기준으로는 약 한 360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양식 산업은 매년 전년 대비 약 4에서 6% 정도, 평균 약 한 5% 이상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산업으로서 전 세계의 어떤 산업과도 비교하였어도 빠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유망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엔에서는 이러한 양식 산업을 통한 식량 생산으로 전 세계의 기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지정을 하였고,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도표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식업은 어업의 어떤 산업에서 근대 산업으로서 발전이 된 형태의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950년대에는 양식 산업을 통한 이런 수산물의 생산이 극히 미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은 어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 와중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85년대 이후로는 어업 생산량이 더 이상 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어떤 어업의 방법 또는 어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획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무한한 수자원의 보고라고 생각되어졌던 해양에서도 그 수산물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않음으로 해서 수산물의 어떤 공급량에 문제가 생기고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양식 산업이 점차적으로 기술 발전과 함께 발전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도가 2015년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약 전체 수산물의 생산량 중에 45%에 준하는 생산량이 양식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생활에 가깝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마리 중에 4마리는 양식 수산물, 양식 생산으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양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것들을 실감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이런 수치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 생산량 자체가 1985년 이후로 정체가 된 반면에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이제 푸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이 양식 생산량의 어떤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표는 과연 앞으로의 수산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도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총 합을 보시게 되면 이건 2030년까지 수산물의 공급 예측량과 그리고 요구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맨 상단, 최상단에 있는 어떤 바를 보시게 되면 약 한 2억 톤 정도가 그 수산물이 생산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2030년에 이르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요구량이 필요할 것이다. 수치를 보시게 되면 약 2억 6천만 톤 정도의 수산물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약 6천만 ton 정도가 모자라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획의 생산량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태이고, 그 대체안으로서 양식 생산을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어떤 수요량을 수산물의 수요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견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수산물의 생산량과 그에 따른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부족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양식 생산은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어떤 수산물에 대한 수요량을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어업을 통해서는 공급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양식의 어떤 생산량으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과 기술이 이제 발전을 통해서 그런 부족분들을 채워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주로 활동을 했던 작가이자 미래학자입니다. 알빈 토플러가 쓴 저서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인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미래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980년대에는 그 수가 많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어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 3의 물결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런 미개를 탈피한 인류의 문명사, 과거의 문명사를 토대로 앞으로 또 일어날 어떤 유명한 직업군이나 아니면 산업군으로서 세 가지 물결이라는 형태로 비유를 통해서 미래 산업을 이제 전망을 한 예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의 어떤 시대에 인류의 발전을 인류의 어떤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킨 첫 번째 물결이 농업혁명입니다. 처음에 뭐 다양한 어떤 문명이 발달한 곳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그런 어떤 큰 강들이 있는 주변에 유목민들이 정착을 시작을 하면서 농경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수렵 활동을 통해서 충분치 못한 양의 식량을 농산물들을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식량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이 농업혁명을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농업 문명과 더불어서 발전한 기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약 수천 년 정도가 소요되는 어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기계의 등장으로 작은 수공업적 작업장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공장을 형성하게 되는 공업혁명, 이 혁명을 약 제2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을 하였으며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성기에 도달하기까지 약 300여 년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혁명인 농업혁명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이런 공업혁명의 또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자는 자신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저자에서 이제까지는 공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그리고 이제 사는 의식주를 해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즉 뉴 밀레니엄 시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한 발전들이 이전의 1차, 2차 혁명에서와는 달리 아주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의 저서에서 미래의 유망한 산업으로서 약 5가지 분야를 분류하고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과거에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졌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바람, 파력, 파도죠. 그리고 그 태양열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재생에너지를 통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기존의 석유나 석탄을 떼는 형태의 에너지 산업을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Tools of Tomorrow, 전자 컴퓨터 산업, 즉 전자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교류 또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계 그리고 모든 기기가 한 손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어떤 취지에서 저자는 그의 저서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졌듯이 그 이전에 그의 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통신과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는 유망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 저서에서 지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주산업입니다. 우주산업은 이제 지상에서 불가능하거나 아주 이제 경제적이지 못하게 생산되어지는 정밀 제약 등을 그 우주 공간에서 만듦으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아주 중요한 의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또한 이런 달이나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하면서 또 그쪽에서 있는 자원들을 채취를 하는 산업의 형태로 파생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취지에서
또 미래 산업으로서 우주 산업이 유망하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엘빈 토플러의 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저서에서 지칭하고 있는 미래의 유망한 산업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양식 산업입니다. 지상에서의 제1물결이 해양에서 시작된다. 즉 인류의 미래의 어떤 식량 자원의 보고로서 더 이상 해양에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제약이 올 것이다.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식량의 부족분들이나 또는 그런 양식 산업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바이오매스, 생물로부터 또 다양한 종류의 유용한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의 저서에서 양식 산업이 미래에 각광받는 5개 분야 중에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양식 산업과 더불어서 이런 해양 산업 자체는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마찬가지 늘 미래의 산업으로서 유망하다고 전망이 되어 왔던 산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이 강연의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과거의 어떤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양식 산업이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분야 중에서 한 분야가 양식 산업이고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고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유망한 산업으로서 유전자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생명형 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에 바짝 다가설 것이고 또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들을 높이는 데 이용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유망한 산업으로 지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이제 어류를 보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쉽게 무슨 고기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에 큰 고기 위에 앉혀져 있는 작은 고기가 우리가 흔히 추어탕으로 먹고 있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이고 그 밑에가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미꾸라지인데 기존의 어떤 미꾸라지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것이 이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빨리 크는 그런 형태의 미꾸라지를 생산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산업 분야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 유전자 공학들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상업화되어 가지고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인상 깊은 역시 양식 산업 분야에서도 저런 기술들이 이용되어져서 미래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여있는 아래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이제 아쿠아 바운티라고 하는 미국 회사이고요. 이 미국 회사에서 현재 기존의 연어보다 수십 배 아니면 더 수배에서 수십 배 빨리 크는 형태의 연어를 생산을 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그것들을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낸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산업과 더불어서 연계된 양식 산업 역시도 미래의 어떤 각광을 받는 유망한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빈 토플러가 지칭한 5가지 유망한 사업 중에 실제 양식 산업 그리고 양식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두 부분이나 차지할 만큼 앞으로는 이 양식 산업 자체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인류의 식량 자원을 생산하고 다양한 형태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미래의 유망성을 토대로 지난 40년간 양식 산업은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어떤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1950년대에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수산물이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도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접어들면서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양식산업 자체는 축산업이나 농업에 비해서 선사시대에서 발전되어진 근대 기술인 축산이나 농업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산업 분야이고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들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파생된 기술들을 급속하게 신속하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난 40년간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양적인 팽창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양적인 팽창에 따른 좋지 않은 현상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생물 생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환경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서 이제 공공의 어떤 우려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였고요. 실제 양식 산업의 현 주소를 보게 되면 양적인 팽창은 하였습니다만은 현재 70% 이상의 양식 생산물은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어지고 있으며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류를 생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이나 가두리와 같은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연 환경에 의존하여서 생산성이 대단히 낮고 대신에 넓은 어떤 부지를 이용하여서 조금 저효율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선진국이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양식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어류들은 담수 어류, 차넬메기, 무지개 송어, 틸라페아 같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자연 환경에 의존한 산업을 통해서 생산성의 변동,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수산 양식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양적인 생산을 해오는 동안에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식방법, 개방형 양식방법, 산업의 형태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지속적인 어떤 생산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저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근무 조건이 좋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신규 인력들이 이러한 산업들로 1차 산업의 어떤 산업으로 이제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유엔에서 약 17가지의 산업,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위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 세계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양식 산업은 이 17개 중의 어떤 목적 중에서 약 3가지, 4가지 정도의 분야에 속해져서 역시나 마찬가지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양식 기술들 그리고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또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황에서 수산 양식 산업은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히 준비를 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과는 좀 상당히 다른 개념도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양식 산업 자체가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은 양식 생산량, 우리가 양식을 통한 생산을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환경으로부터 위해를 덜 받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생산성을 안정시키고, 또 이 친환경 양식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정화시켜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양식 시스템 외부로 오염물들이 배출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지금 운용해서 현장에 적용해서 산업으로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양식 관리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적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저장해서 분석을 함으로 해가지고 보다 정량화되고 항상 똑같은 어떤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현재 정보통신 기술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스마트 기술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기술들을 이 양식 생산 시스템, 특히나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으고 분석하고 함으로 해서 좀 더 과학적인 양식을 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청색 혁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양에서의 제1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은 제3의 물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이 양식 산업 자체가 진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양식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들과 달리 어류나 수산 생물들을 생산하는데 지속적으로 한 번 사용하였던 물을 재이용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류나 수산 동물들이 어떤 갇혀진 폐쇄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분변물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류를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죽는 것을 바라만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내부에 다양한 고용물 제거 장치, 분변물이죠. 어류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사료를 먹고 배설하는 분변물, 수중에 있는 분변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그리고 아가미를 통해서 또 유해한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들이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여과죠. 그리고 호흡이나 대사를 하게 되면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또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장치, 또한 다양한 미생물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한 미생물들 중에서도 병원성을 띠는 것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살균 소독 장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들이 적용이 되어서 한 번 쓴 물을 다시 이용을 하게 함으로 해서 외부로 오염물들이 방출이 되지 않게끔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처리 장치들이 이용이 되다가 보니까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소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져 있는 공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부의 환경 변화라는 것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면 사육 생물들이 생존을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적인 생산,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을 통한 양식 생물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고요. 이런 설계를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소가 연계되어져 있는 공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제 수산 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과 미래의 이러한 순환 여가식을 포함한 고도의 양식 시스템을 개발, 운전 그리고 어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래의 수산 양식 인재상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미래에는 생물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학적인 지식 그리고 화학적인 지식 등을 융복합 어떤 지식들을 잘 조화롭게 알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엔지니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알고 있는 바이오 엔지니어들이 상당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예시적으로 그럼 순환여가시 양식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되나라는 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이런 순환여가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4가지 큰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생물 요소와 환경 보화에 대한 설계, 즉 생물이 얼마나 먹고 그리고 얼마나 오염 배출물들을 환경에다 내놓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이제 그것들을 처리해내기 위한 어떤 수처리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에서 설계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양어장, 그러니까 순환여가 양식 시스템을 이용한 양어장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어진 시스템에서 결국 이제 운전해서 생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 또는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어떤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과정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하나 예시로 이런 형태의 복잡하게 실제로 이루어진 연계가 되어진 양식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양식장은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양식장이고요. 순환여가식 양식장이고요. 철갑상어, 아주 고부가 가치인 캐비어를 생산하는 철갑상어를 사육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하여서 현재 어떤 형태로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어와 관련된 부분이 이런 양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을 이용한 연어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이제 예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연어 이외에도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 품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대단히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슬픈 생활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담수에서 태어난 강에서 태어난 연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바다를 나가기 전에 바다와 강이 합쳐지는 그런 어떤 기수지역, 그죠? 기수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제 완전히 바닷물에 적응이 되게 되면 바다로 나가서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 6년 정도를 생활을 하다 다시 어미가 돌아와서 자기들을 낳아줬던 하천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서 다시
어미가 자기들 낳아줬던 그 상류까지 올라가서 그 성체들은 알을 놓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알을 놓은 위에 수컷의 정자가 수정이 되면서 이제 수정란이 형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란들은 일정 기간 수중에 머물고 있다가 또 아주 작은 새끼 고기로 이제 태어나게 되겠죠. 그 와중에 어미들은 이제 알을 놓고 그리고 산란을 시킨 다음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런 죽어서 사체가 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듬해 새끼 고기들이 태어났을 때 먹이를 만드는 미끄럼이 되는 그런 희생의 아이콘인 것이 또 연어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어의 생활사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양식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어의 산업적인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어 생산에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까지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 국가들이 이제 그런 북유럽 국가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아마 연어를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어 시장은 약 한 4,300만 톤, 20조 정도의 시장 규모이고요. 가공 시장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한 60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전 세계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연어 시장은 연간 15에서 한 20% 성장을 하고 있는 정도로 아주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2019년의 국내 연어의 수입 시장은 연평균 약 13.5% 정도 성장할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북유럽 국가가 이루어내온 어떤 예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프레시 워터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국가기관, 반국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온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주로 송어와 연어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육수조, 어류를 키우는 그 컨테이너, 수조 자체가 상당히 큰 걸 보실 수 있고요. 복잡 다단한 형태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연어와 송어를 키우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틸라피아입니다. 블루리지 아쿠아컬처라고 뉴욕 근처에 있는, 미국의 뉴욕 근처에 있는 양식장이고요. 순환여가식 양식 시스템 중에서도 초기의 어떤 버전들을 이용해서 저렴한 어류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설계되고 운전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류가 엄청 수표면에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단위 용적당 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체가 다른 여느 양식 시스템과 비교하여서 상당히 높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에는 물론 아주 효과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수질 요인들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끔 하려면 상당한 기술적인 운영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문지라고 하는 아시아 농어입니다. 농어의 종류를 키우는 순환여가식 시스템이고요. 특히나 이 시스템 경우에도 사육 수조 자체가 상당히 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로컬오션이라고 하는 뉴욕 근처에 있는 양식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해산 어류들, 고부가 가치 품종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틀 리버 트레일스 아쿠아컬처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양식장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설계를 통해서 실제 구현된 철갑상어 양식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현재 덴마크에서 건축되어 실제는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연어를 키우고 있는 대규모 양식장이라고 볼 수 있고 연간에 약 2,000톤 정도의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순환여가식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여러 지역에 북유럽 국가의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대형의 순환여가식 양식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 국가의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연간 약 9만 톤 정도 되는 연어를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내의 경우도 충남 괴산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통해서 저런 순환여가식 양식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미래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부경대학교와 GS건설 그리고 부산시가 협업을 해서 대서양 연어를 생산해내기 위한 순환여가식 양식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장시간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